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자 트럼프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일본이 이른바 양다리 외교를 걸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이런 식의 양다리 외교가 국익에 좋은 것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한 중심에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아소다로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 인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일본 총리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소다로를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른바 양다리를 걸친 것인데요. AP통신,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아소를 맞이하며 그는 일본과 그 너머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며 그를 만나 영광이라고 환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소다로를 통해 무역관계 등 일본의 입장을 미리 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아소 이면전에서 면박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아소와 회동한 자리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며 미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미 트럼프는 아소 부총재를 만나기 전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34년 만에 엔저는 미국의 재앙이라고 일본의 엔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리 제조업자들에게는 재앙이다. 달러 강세, 엔화 약세는 그동안 일본과 중국을 강력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면서 회담 이후 SNS에 일본의 환율 조작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어조를 드러냈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일본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난 23일에 아소다로 부총재와 만났을 때 앞에서는 일본은 위대한 나라라고 축혀 올렸지만 뒤에서는 34년 만에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미국에는 대참사라고 SNS에 글을 올려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대통령이 되면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올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에서 말이 다르고 뒤에서 말이 달랐던 것인데요. 겉으로는 일본과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 뒤로는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내에서조차 아소다로가 국제 외교 무대에 보내기에 적합한 인사인지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소는 자민당의 기시다 총리에 이어 당내 큰 영향력을 가졌고 총리와 부총리 겸 재무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소다로의 별명은 망원 제조기입니다. 얼마 전 영국 가디언지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망언을 집중 소개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소다로가 외무상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겁니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선거구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결코 외모가 예쁘지 않다고 칭하는 등 외모 평가를 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아소 부총재에 대해 긴 세월 동안 정권의 핵심 인물로 군림하며 셀 수 없을 정도의 망언을 한 망언제족이라고 소개하며 본인도 83세이면서 70세의 가미카와 외무상에 대해 여성을 경시하는 표현인 아줌마라고 불렀다. 또한 가미카와 외무상의 외모와 나이를 모욕하는 성차별을 저질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지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계의 패습이고 시대착오적인 체질이 여실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과거 내각 인사개혁 때 여성 관료에 대해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달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작 본인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패단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공감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았는지 이 기사가 가디언지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랭킹에 들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일본 내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다. 누가 아소다로 좀 그만두게 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댓글 중에는 자신을 향한 망언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가미카와 외무상에 대한 불만과 지적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는 외무상 역시 여성 리더로서 확실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어야 했다. 미온적인 대응을 취한 가미카와 외무상에 의해 이런 류의 농담이 만연해지고 일반 여성들이 그 수치심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아소다로의 자격 논란에 이어서 일본의 양다리 외교는 일본 내에서조차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25일 이 회동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가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를 대비한 유익한 의원 외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반대로 요미우리는 트럼프와 아소의 만남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아소 전 총리의 이번 회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를 다진 지 10여일 만에 집권 자민당 부총재인 나소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도 줄을 대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랜 동맹인 일본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외국인 혐오 국가로 언급해 양다리 외교를 하는 일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이민자 혐오증을 지적하며 이민자 수용이 미국 경제에 주는 효과를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시아계 미국인 등을 향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부진한지, 일본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러시아와 인도는 왜 그런지 생각해보라. 그들이 외국인 혐오증에 걸리고 이민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 표현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동맹국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군사협력을 발표하는 등 양국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의 주요 견제국가, 즉 중국, 러시아와 함께 언급됐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6,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부상으로 한국은 예상 밖의 기회를 얻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트럼프 측 유력 인사가 주한미군 관련 언급을 하며 한국에 핵무장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제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CNN까지 나서 트럼프 측 주장의 오류를 잡아주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양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하며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비용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거나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주둔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은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며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낮춰줬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트럼프 전 행정부 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협상을 2021년 3월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3.9% 인상했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추가 인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CNN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은 26,878명의 군인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정가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논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